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종하고 버릴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쳐버린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 당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겠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문이 닫힌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도 놓아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 깊은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나르시시스트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7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라고.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지만 이번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실제로는 더욱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 진실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이나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왜 아직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당신이 무릎 꿇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당신 같은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산산조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최악인 점은 이 모든 감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그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반복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그 거짓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아직도 당신을 험담하고 당신을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의미한 존재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일 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의 부재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 없이도 당신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망상 속에서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파트너였고 스스로의 감정적 지지자였으며 종종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둘째,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즉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듭니다. 아마 당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물밑 작업을 해놓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의 사진을 도배하며 완벽하고 행복한 관계를 과시합니다. 마치 보란듯이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복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중을 향한 한편의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상처 없이 너무나 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극심한 공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나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쉬운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 더 순종적이고 아직 그들의 진짜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공급원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잠시 메우는 임시방편, 저항 없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며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들은 새로운 대상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상대는 아직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볼 힘이 없었을 뿐이겠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은 그들이 세상에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에도 당신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당신은 치유되고 성장하며 최고의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내면의 힘과 독립성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을 염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차단했더라도 말이죠. 당신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들을 차단했다 해도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당신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공동의 친구에게 당신의 근황을 묻거나 심지어 우연히 당신과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필사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짝 웃으며 성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망상 속에서 그들은 당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치유되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잘 살수록 그들은 더 큰 실패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숨을 틀어막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은 척 연기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비참한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매일 밤 그들의 꿈에 나타나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넷째, 역사를 다시 씁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 이야기를 새로 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좀 이상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지.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그냥 떠나버렸어. 그들은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이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합니다. 최악인 것은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만약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와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필사적인 손상 통제일 뿐이라는 것을요. 다섯째, 우연을 가장한 미끼를 던집니다. 연락을 끊은 지 몇 달 만에 그들로부터 아무렇지 않은 듯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녕, 방금 널 생각나게 하는 걸 봤어. 잘 지내길 바라 와 같은 전형적인 메시지 말입니다. 혹은 한동안 연락할까 생각했었어. 처럼 기이하고 알쏭달쏭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런 시도에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연락은 그들 스스로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백서와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당신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보낸 척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려 고통을 주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버림받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적 상처라고 불리는 깊은 심리적 외상입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어떤 새로운 관계나 거짓된 자신감으로도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당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인간관계를 망치고 직장을 잃고 우정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분노가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텅 빈 내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꿰뚫어 보았고 누군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경험에서 오는 열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투영할 대상인 당신이 없으니 그들은 스스로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거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줄무늬를 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암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하죠. 자신들의 손으로 지핀 불 속에서 타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파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립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비교 대상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면 그들은 완전한 정체성의 상실을 느끼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그들은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스스로 걸어나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었는데 유독 당신만은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득할지라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배우고 싶지 않았던 가장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들과의 에너지적인 연결을 끊고 작별을 고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자리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일부를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이기고 싶어 할 뿐입니다. 어떻게? 당신을 무너뜨림으로써 말이죠. 당신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영원히 길을 잃는 쪽은 당신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어두운 연극에 잠시 등장했던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연극의 막을 내리고 스스로의 무대로 당당히 걸어나온 주인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종하고 버릴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쳐버린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 당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겠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문이 닫힌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도 놓아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 깊은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나르시시스트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7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라고.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지만
이번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실제로는 더욱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 진실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이나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왜 아직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당신이 무릎 꿇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당신 같은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산산조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최악인 점은 이 모든 감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그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반복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그 거짓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아직도 당신을 험담하고 당신을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의미한 존재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의 부재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 없이도 당신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망상 속에서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파트너였고 스스로의 감정적 지지자였으며 종종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둘째,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즉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듭니다. 아마 당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물밑 작업을 해놓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의 사진을 도배하며 완벽하고 행복한 관계를 과시합니다. 마치 보란듯이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복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중을 향한 한편의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상처 없이 너무나 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극심한 공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나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쉬운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 더 순종적이고 아직 그들의 진짜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공급원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잠시 메우는 임시방편, 저항 없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며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들은 새로운 대상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상대는 아직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볼 힘이 없었을 뿐이겠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은 그들이 세상에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에도 당신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당신은 치유되고 성장하며 최고의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내면의 힘과 독립성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을 염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차단했더라도 말이죠. 당신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들을 차단했다 해도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당신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공동의 친구에게 당신의 근황을 묻거나 심지어 우연히 당신과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필사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짝 웃으며 성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망상 속에서 그들은 당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치유되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잘 살수록 그들은 더 큰 실패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숨을 틀어막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은 척 연기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비참한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매일 밤 그들의 꿈에 나타나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넷째, 역사를 다시 씁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 이야기를 새로 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좀 이상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지.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그냥 떠나버렸어. 그들은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이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합니다. 최악인 것은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만약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와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필사적인 손상 통제일 뿐이라는 것을요. 다섯째, 우연을 가장한 미끼를 던집니다. 연락을 끊은 지 몇 달 만에 그들로부터 아무렇지 않은 듯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녕, 방금 널 생각나게 하는 걸 봤어. 잘 지내길 바라 와 같은 전형적인 메시지 말입니다. 혹은 한동안 연락할까 생각했었어. 처럼 기이하고 알쏭달쏭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런 시도에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연락은 그들 스스로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백서와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당신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보낸 척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려 고통을 주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버림받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적 상처라고 불리는 깊은 심리적 외상입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어떤 새로운 관계나 거짓된 자신감으로도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당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인간관계를 망치고 직장을 잃고 우정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분노가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텅 빈 내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꿰뚫어 보았고 누군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경험에서 오는 열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투영할 대상인 당신이 없으니 그들은 스스로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거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줄무늬를 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암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하죠. 자신들의 손으로 지핀 불 속에서 타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파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립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비교 대상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면 그들은 완전한 정체성의 상실을 느끼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그들은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스스로 걸어나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었는데 유독 당신만은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득할지라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배우고 싶지 않았던 가장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들과의 에너지적인 연결을 끊고 작별을 고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자리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일부를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이기고 싶어 할 뿐입니다. 어떻게? 당신을 무너뜨림으로써 말이죠. 당신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영원히 길을 잃는 쪽은 당신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어두운 연극에 잠시 등장했던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연극의 막을 내리고 스스로의 무대로 당당히 걸어 나온 주인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종하고 버릴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쳐버린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 당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겠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문이 닫힌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도 놓아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 깊은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나르시시스트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7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라고.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지만 이번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실제로는 더욱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 진실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이나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왜 아직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당신이 무릎 꿇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당신 같은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산산조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최악인 점은 이 모든 감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그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반복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그 거짓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아직도 당신을 험담하고
당신을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의미한 존재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의 부재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 없이도 당신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망상 속에서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파트너였고 스스로의 감정적 지지자였으며 종종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둘째,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즉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듭니다. 아마 당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물밑 작업을 해놓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의 사진을 도배하며 완벽하고 행복한 관계를 과시합니다. 마치 보란듯이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복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중을 향한 한편의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상처 없이 너무나 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극심한 공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나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쉬운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 더 순종적이고 아직 그들의 진짜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공급원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잠시 메우는 임시방편, 저항 없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며 당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들은 새로운 대상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상대는 아직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볼 힘이 없었을 뿐이겠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은 그들이 세상에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증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에도 당신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당신은 치유되고 성장하며 최고의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내면의 힘과 독립성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을 염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차단했더라도 말이죠. 당신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들을 차단했다 해도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당신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공동의 친구에게 당신의 근황을 묻거나 심지어 우연히 당신과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필사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짝 웃으며 성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망상 속에서 그들은 당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치유되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더 잘 살수록 그들은 더 큰 실패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숨을 틀어막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은 척 연기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비참한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매일 밤 그들의 꿈에 나타나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넷째, 역사를 다시 씁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대신 이야기를 새로 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좀 이상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지.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그냥 떠나버렸어. 그들은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이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합니다. 최악인 것은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만약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와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필사적인 손상 통제일 뿐이라는 것을요. 다섯째, 우연을 가장한 미끼를 던집니다. 연락을 끊은 지 몇 달 만에 그들로부터 아무렇지 않은 듯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녕, 방금 널 생각나게 하는 걸 봤어. 잘 지내길 바라 와 같은 전형적인 메시지 말입니다. 혹은 한동안 연락할까 생각했었어. 처럼 기이하고 알쏭달쏭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런 시도에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연락은 그들 스스로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백서와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당신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보낸 척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려 고통을 주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버림받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적 상처라고 불리는 깊은 심리적 외상입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어떤 새로운 관계나 거짓된 자신감으로도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당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인간관계를 망치고 직장을 잃고 우정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분노가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텅 빈 내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꿰뚫어 보았고 누군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경험에서 오는 열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투영할 대상인 당신이 없으니 그들은 스스로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거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줄무늬를 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암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하죠. 자신들의 손으로 지핀 불 속에서 타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파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독립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비교 대상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면 그들은 완전한 정체성의 상실을 느끼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그들은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스스로 걸어나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었는데 유독 당신만은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득할지라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배우고 싶지 않았던 가장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들과의 에너지적인 연결을 끊고 작별을 고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자리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일부를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이기고 싶어 할 뿐입니다. 어떻게? 당신을 무너뜨림으로써 말이죠. 당신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영원히 길을 잃는 쪽은 당신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어두운 연극에 잠시 등장했던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연극의 막을 내리고 스스로의 무대로 당당히 걸어나온 주인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종하고 버릴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평안을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쳐버린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 당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겠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문이 닫힌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도 놓아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 깊은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나르시시스트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7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라고.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지만 이번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실제로는 더욱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 진실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이나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왜 아직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당신이 무릎 꿇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당신 같은 사람이 스스로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산산조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최악인 점은 이 모든 감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그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반복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그 거짓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아직도 당신을 험담하고 당신을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무의미한 존재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의 부재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 없이도 당신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망상 속에서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파트너였고 스스로의 감정적 지지자였으며 종종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둘째,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즉시 새로운 관계에 뛰어듭니다. 아마 당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물밑 작업을 해놓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연인과의 사진을 도배하며 완벽하고 행복한 관계를 과시합니다. 마치 보란듯이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복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대중을 향한 한편의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상처 없이 너무나 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극심한 공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나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